질문: 미국 항공모함에게 중국 해군이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답: 중국 해군 함정의 엄청난 양적인 증가와 미사일 기술 발전은 항공모함 위주의 미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 해군과 교전 시 격침되거나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3: 중국의 성장과 미 해군의 위협 증대. 중국이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군사력 성장세에 주목합니다. 만약 미국 항공모함과 중국 해군이 대만 문제 등에서 충돌한다면 중국군이 대만 수호나 미국 항모 격침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인해 전술식 함정 건조를 들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발표된 미 의회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군함이 295척인데 비해 중국 군함은 무려 360척이나 되었습니다. 다른 보고서인 미 해군 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함정은 2015년 255척에서 2021년 360척으로 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중국 해군력이 3배 증가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추가 건조할 4번부터 6번까지의 항모를 원자력 항모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국의 1년 건함수가 미국이 태평양 전쟁 4년간 건조한 군함수와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13억 4천만 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계 철강 생산량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조선의 40%를 차지하는 것도 한몫합니다. 게다가 비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의 저항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 공산당은 50년짜리 장기 투자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물량 공세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2022년까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경우를 상정한 22번의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워게임 결과 미국이 가까스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도 괴멸적 피해를 봅니다. 22번의 워게임은 미국 패권의 군사적 상징인 해군력에서 중국이 많은 부분 추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에서 두드러집니다. 중국의 3번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만재 배수량이 8만 톤입니다. 2번 함인 산둥함이 6만 5천 톤인 것에 비해 1만 톤 이상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10만 톤이 넘는 슈퍼캐리어들 다음으로 큰 항공모함입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이 7만 톤이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함이 4만 3천 톤입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에 불과한데 이 정도 크기를 만든 것도 기록적입니다. 러시아 항모를 모방해서 만든 항공모함으로 출발했지만 중국은 이제 독자적 설계와 제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3번함은 1번함과 2번함이 못 가진 사출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항공모함 기술로 미국 항모와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3번함도 디젤 항공모함으로 미국식 핵항모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전기가 풍부하지 못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사출기의 최대 이륙 중량이 45톤이나 되지만 중국은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료 주입으로 20년간 운행할 수 있는 미국 핵항모와 2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중국의 디젤 항모는 작전 반경 등 모든 면에서 아직 비교할 단계가 아니겠죠.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 주변으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접근 거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략이 아니라 방어 전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는 1980년대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류아칭이 만든 도련선 전략에 기반합니다. 근해를 방어하는 제1도련선과 좀 더 먼 거리를 방어하는 제2도련선으로 구분하여 중국은 미 해군의 동아시아로의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격자보다 방어자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중국이 거부 전략을 위해 해군 함정과 미사일 전력을 늘리는 것에는 역사적 이유도 있습니다. 치욕의 100년은 아편 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북방 유목민이 아닌 다른 종족에게 국가가 침탈된 것은 바다로 건너온 서구가 유일했습니다. 치욕의 100년 끝에는 해군력이 없어 대만 정복을 못한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바다를 통해 수모를 겪지 않겠다는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진심입니다. 2021년 중국 위성은 망망대해에서 훈련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찾아냈고 이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위성과 AI가 결합해 항공모함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입장입니다. 여기에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둥펑 21 미사일은 바다에서 이동하는 항공모함 전용 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이지만 위성이 유도해서 표적 위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중국은 말합니다. 여기에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이루어졌습니다. 관건은 움직이는 타겟을 계속해서 위치 정보를 받으면서 미사일이 추격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게다가 성능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둥펑 21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재원이 중국 발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국 위성을 교란시킬 때 과연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미국만이 완전한 전자전기를 이용해서 상대 국가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미국 위성을 교란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은 중국 위성 교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중국이 비대칭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비대칭 전략은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때 강자가 사용하지 않는 무기와 전략으로 강자를 괴롭히는 전략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돌팔매를 사용한 게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자국 항공모함을 1대1로 싸움 붙이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렴한 무기를 사용해서 항공모함이라는 고가치 자산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포드함이 아닌 다른 미국 항모도 6조 원이나 되는 비싼 자산입니다. 게다가 5,000명이 넘는 운용 요원이 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항모가 격침되면 돈도 돈이지만 너무 많은 인명 손실을 보게 됩니다. 진주만 공습의 사망자 2,334명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비대칭 전략은 잠수함과 미사일 고속정을 다수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이지스 미사일 방어망도 수백 대의 미사일 고속정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쏴대면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조용한 디젤 잠수함을 이용해 수중에서 어뢰 공격을 해댈 수도 있습니다. 2006년 10월 중국 송급 디젤 잠수함이 훈련 중인 미 항공모함 키티오코 근처 9km까지 근접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지만 한국 해군의 장보고급 디젤 잠수함이 림팩 훈련 당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격침시킨 것은 유명합니다. 더 문제는 인간적 요인에 있습니다. 중국이 굳건히 믿는 인해 전술식 작전은 실제 당하는 미국 군인들을 공포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처럼 말이죠. 넷째, 중국은 본토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보급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본토에서 미사일과 공군 지원까지 받으면 중국 해군이 완전히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은 바다에서 싸워야 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부상자 호송과 보급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앉아서 당할 국가일까요? 파트 4. 미국 우위의 재반론.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전술 변화를 통해 가장 강한 군대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도 중국 전략 변화에 대해 대책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미국 해군력이 우세할 재반론의 근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유연한 대응 능력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대를 모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역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다영역 작전으로 우주와 사이버 등을 통합해 운용합니다. 육지가 필요한 미국은 일본의 항구와 한국의 항구 등을 이용해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해군력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으로 전략을 넓혔습니다. 호주와 오우커스 잠수함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도 권장하고 있죠. 좀 더 지역적으로는 유령 함대 전략도 만들고 있습니다. 무인 함정을 다수 이용하고 드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인력 중심 인해 전술에 미국의 기술 중심 인해 전술로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이크 전쟁 개념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군대 운영 규모를 작게 만들어 공격당했을 때 미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공격할 때는 일시에 결합해서 최고의 공격력을 발휘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멸종된 공룡과 같은 거대한 항공모함 대신 작은 전투함 단위로 구성해서 대응하는 분산 해양 작전 개념도 개발 중입니다. 스텔스 성능에서 최고인 미국은 줌 월트급 구축함과 같은 함정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 미국은 최초의 6세대 폭격기인 B-21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텔스성을 강화하면서 수백 대를 운용해 적대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죠. 육해공군의 통합작전 운영이 가능한 6세대 폭격기는 중국 해군에게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기술력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미국의 기술력은 실제 전장에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비행기를 짝퉁으로 만들다 보니 엔진 기술이 부족합니다.
중국 최고 항공기자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JN-20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비행기가 미국의 F-22가 아니라 F-35의 성능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 역시 아직은 글쎄요입니다. 미사일 유도 능력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보여준 군사 기술력은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러시아 무기를 카피한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반면 오랜 기간 전쟁을 수행하면서 갈고 닦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기술력은 확실합니다. 비싼 값을 하는 것이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준 제블린과 스팅어 미사일의 위력은 입증되었습니다. 전세를 뒤집은 하이마스는 왜 군사력하면 미국인지를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 프로농구팀과 러시아 고교 농구팀의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셋째, 항공모함 전단의 운용 능력과 작전 능력의 차이가 큽니다. 랴오닝함은 이틀 정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이 따라다녀야 작전이 가능합니다. 항모를 보조할 항모 전단도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미국 구축함 머스틴함이 랴오닝 항모와 중국 구축함들 사이에서 항행해 중국을 모욕했습니다. 이때 미국 머스틴함의 함장은 랴오닝함을 보면서 구축함에서 발을 꼬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국 항모 정도야 별거 아니라는 미 해군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직 중국 항모는 초계기를 띄워 자신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중국 항모는 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거대할 뿐입니다. 결론. 직접 싸워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전쟁입니다. 따라서 양적인 수치만으로 중국이 미국의 포드급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을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군사력의 질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군사력의 질적 측면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